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개념 중에 하나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집을 팔면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해서 포기하셨던 분들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저랑 같이 천천히 알아봐요. 시작하겠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내야 하는 세금까지 계산해야 제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천만 원부터 많게는 몇 억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시기별로 구분해 볼게요.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해 드린 부분인데요. 먼저 집을 살 때 무슨 세금을 내죠? 취득세입니다. 그럼 집을 갖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은 보유세라고 합니다. 보유세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들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양도하는 데 내는 세금이죠. 생각보다 단순하죠? 취득세는 집을 취득했을 때, 샀을 때 내는 세금이고요. 보유세는 집을 보유하는 동안, 갖고 있는 동안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양도할 때,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오늘 알아볼 세금은 제일 마지막에 내지만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떠한 대상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즉, 내가 뭔가를 팔아서 이득이 남으면 양도소득, 양도에서 얻은 소득에 해당합니다. 모든 물건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법으로 과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둔 대상 중에 내가 팔아서 이윤이 남으면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는요, 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자기소유 상간의 영업권, 즉 권리금이죠.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부속시설물, 길, 담장, 굴뚝, 상하수도 설비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대상은 뭐죠? 주택이나 분양권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이나 분양권을 사고 팔 때 내가 샀는 금액보다 더 비싸게 팔아서 이윤이 남으면 그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양도소득세 쉬운 계산법입니다. 주택, 오피스텔, 분양권, 상가 등 다른 사람에게 팔 때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얼마 벌었어? 하는 구간입니다. 양도 차익을 먼저 구하고요. 2단계에서는 세금 할인을 적용하는 구간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로 과세 표준을 구합니다. 3단계에서는 진짜 낼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단계인데요. 세율, 누진세액들을 계산해서 최종 금액을 구합니다. 이렇게 3단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내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딱 계산됩니다. 1단계부터 볼게요. 1단계가 뭐였죠? 내가 얼마 벌었어? 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양도 차익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양도 차익이란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얼마의 수익이 났는지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얼마에 샀고 지금 얼마에 파는지 이것만 알면 됩니다. 여기서 내가 샀는 금액이 바로 취득가액이 되고요. 파는 금액은 양도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들어가는 부수적인 돈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건의 가치를 높이는 데 드는 돈이 있어요. 이 두 개를 모두 필요 경비라고 해서 양도 차익에서 뺄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인정이 되니 세 부담이 덜어지죠. 그러면 짜자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식이 탄생합니다.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빼고 필요 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 됩니다. 즉, 내가 팔았는 금액에서 내가 샀는 가격을 빼고 필요 경비, 즉 물건을 살 때 들어간 돈과 가치 올리는 데 들어간 돈을 빼면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집을 3억에 샀고 5억에 팔았습니다. 양도가액 5억에서 취득가액 3억을 빼고 필요경비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억 9천만 원이 나오네요. 이 1억 9천만 원이 양도 차익입니다. 자, 그럼 필요경비가 뭔지 짚고 넘어갈게요. 필요경비는 해당 물건을 사는데 들어간 돈과, 즉 내가 집을 사는데 들어간 돈과 이 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들어간 돈을 의미합니다. 그럼 물건 사는데 들어간 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집을 사는데 들어간 돈에는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취등록세, 소유권 관련 소송, 화해 비용들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집의 가치를 높이는 데 들어간 돈에는 확장비, 보일러 교체, 샤시 교체 비용, 바닥 시공 비용들이 인정이 돼요. 하지만 이 필요 경비들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자료도 없이 내가 샤시 교체하는데 1,000만 원 들어갔으니 인정해 달라고 하면 인정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빙 서류가 있어야 앞에 봤던 계산식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 때, 매수하실 때 세금 계산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중개수수료 영수증, 집을 고쳤을 때 해당되는 영수증들을 잘 챙겨 두셔야 해요. 서류는 잃어버리기 쉬우니 핸드폰으로 스캔해 두셔서 저장해 두는 것도 하나의 꿀팁입니다. 참고로 필요 경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벽지 장판, 싱크대, 조명, 하수도관, 옥상 방수, 화장실 공사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이제 2단계로 왔습니다. 2단계는 뭐였죠? 세금 할인을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세금 할인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할인해 주는 거니까 양도 차익에서 장특공과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어요.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이름대로라면 장기 보유한 사람에게 특별히 공제해 주겠다는 의미겠죠. 기본공제는 1인당 250만 원입니다. 그럼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고 기본공제 250만 원도 뺍니다. 그럼 과세표준이 나오고 이렇게 두 번째 식이 완성됩니다.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줄여서 장특공, 장특공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장특공은 물가 상승에 비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주는 취지예요.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부터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2주택자부터 못 받는다니 너무 아쉽네요. 그럼 보유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취득일의 기준은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고요. 양도일은 매도 잔금일, 등기 넘어가는 날까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제율은 어떻게 될까요? 공제율에 따라 과세 표준이 얼마나 내려갈지 결정되겠죠. 1세대 1주택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데요.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연 2%의 장특공제가 최대 15년까지 적용됩니다. 3년에서 4년 미만인 경우라면 6%이고 15년 이상도 최대 30%까지 공제가 됩니다. 앞에서 언급해 드렸지만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분들은 장특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요, 비과세 요건을 채운 경우 장특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1세대 1주택으로 이미 비과세 요건을 만족시켰으면 장특공제와는 상관없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채우고 양도가액, 파는 금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라면 공제를 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도 만약 양도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파셨다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9억 초과하는 부분만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하지만 고가주택 양도 차익에도 장특 공제를 연 8%씩 해줍니다. 보유기간이 3년에서 4년 미만의 경우 24%,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고요. 하지만 올해 2021년 1월부터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일 경우 연 8%의 장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요건 2년을 채우셔야 합니다. 2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거주요건까지 채우셔야 8%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즉, 1세대 1주택인데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연 8%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내야 할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3단계입니다. 3단계에서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세액을 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10%만 더하면 끝 완성입니다. 자,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디 가시면 안 돼요. 마지막 구간 바로 세율을 곱하는 건데요. 양도소득세는 금액 구간별로 곱하는 세율이 다릅니다.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해당 금액을 잘 찾기만 하면 됩니다. 2단계까지 계산된 금액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세액을 뺄게요. 이 표에 맞게 잘 찾기만 하면 됩니다. 해당되는 과세 표준을 찾아서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세액을 빼면 되겠죠. 예를 들어 2단계까지 계산했을 때 과세 표준이 1억이 됐다고 가정하면 1억이 표에서 어디에 해당되죠? 1억, 여기 있네요. 1억에 해당하는 세율인 35%를 곱하고 누진세액이 1,490만원을 빼면 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가 2,010만원 나오네요. 이제 여기에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인데요. 이걸 붙이면 돼요. 그럼 2,010만원에 그러면 2,010만원의 10%인 201만원을 더하면 2,211만원이 총 납부세액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 계산은 끝이 납니다. 세금 계산이 어렵다고 자꾸 미루시면 안 돼요. 나의 소중한 자산들과 열심히 투자한 돈을 아껴야죠. 차근차근 공부해 두셔서 모두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2탄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총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